오늘도 분주한 세상 속에서 마음 둘 곳을 찾아 이 공간에 머무르게 된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오랜 시간 동안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누군가의 자식으로, 중년에는 누군가의 부모이자 사회의 일원으로 내 어깨 위에 놓인 짐들이 마치 내 몸의 일부인 양 그렇게 짊어지고 살아왔지요. 그렇게 수십 년을 살다 보니 이제는 그 짐을 내려놓는 법조차 잊어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많을수록 마음은 든든해져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손에 쥔 것이 많아질수록 가슴 한구석은 더 답답하고 불안해지기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볼 이야기는 바로 그 움켜쥔 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동양 철학의 깊은 샘물과도 같은 존재, 장자는 우리에게 집착이 어떻게 우리의 자유를 가로막는지에 대해 아주 날카롭지만 따뜻한 통찰을 건네줍니다. 여러분, 집착이라는 것은 단순히 물건을 탐내는 마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바람, 내가 과거에 누렸던 영광에 대한 미련, 혹은 내가 저지른 실수에 대한 뼈아픈 후회. 이 모든 것이 우리 마음을 꽁꽁 묶어두는 밧줄입니다. 장자는 이 밧줄을 풀지 않고서는 결코 드넓은 하늘을 나는 새처럼 자유로워질 수 없다고 경고합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어쩌면 하나씩 채워가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씩 비워내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비우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놓아버리면 내 존재 자체가 사라질 것 같은 막연한 공포 때문이지요. 그러나 장자는 바로 그 지점에서 역설적인 진리를 제시합니다. 다 비워내고 텅 빈 상태가 되었을 때 비로소 세상의 모든 지혜와 평온이 그 안으로 흘러들어온다는 사실 말입니다. 움켜쥐었던 손을 펴야만 비로소 그 손에 새로운 평화가 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단순히 지식을 배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앞으로의 시간 동안 제가 나직하게 들려드리는 장자의 목소리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 속에 꽉 차 있는 근심과 집착의 찌꺼기들을 조금씩 흘려보내는 명상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치 숲속의 맑은 공기를 들이마시듯 천천히, 그리고 깊게 마음의 호흡을 시작해 보십시오. 이제 여러분을 가두고 있던 보이지 않는 감옥의 문을 열고 장자가 말하는 진정한 자유의 세계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잠시 눈을 감고 내 마음의 무게가 어디에 쏠려 있는지 가만히 느껴보는 것으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장자의 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장자가 우리에게 던지는 첫 번째 가르침은 바로 빈 배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안개가 자욱하게 낀 이른 아침, 여러분이 작은 조각배를 타고 잔잔한 강 위를 노저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배 한 척이 다가오더니 쿵 하고 여러분의 배를 들이받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어떤 감정이 올라오나요? 아마도 화가 치밀어 오를 겁니다. 도대체 눈을 어디에 두고 배를 모는 거냐며 상대방을 향해 소리를 지르고 싶어질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겪는 세상과의 충돌입니다. 그런데 고개를 들어 상대방의 배를 가만히 살펴보니 그 안에는 아무도 타고 있지 않았습니다. 바람에 밀려 홀로 떠내려온 빈 배였던 것이죠. 자, 그 사실을 아는 순간 방금까지 불같이 타오르던 그 화는 어디로 갔습니까? 배 안에 사람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즉시 우리를 분노하게 했던 그 뜨거운 감정은 마치 마법처럼 사라지고 맙니다. 장자는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왜 사람이 있을 때는 화가 나고
사람이 없을 때는 화가 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이 상대라는 대상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장자는 우리의 삶도 이와 같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세상이 원망스러운 이유는 사실 상대방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나라는 자아가 너무 꽉 차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대접받아야 한다는 생각, 내 기준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고집, 그리고 내가 손해를 봐서는 안 된다는 그 강렬한 자아가 내 배 안에 가득 차 있으니 세상이라는 강에서 다른 배와 부딪힐 때마다 요란한 소리가 나고 배 밑바닥에 금이 가는 것입니다. 집착이 우리를 가두는 방식은 이처럼 교묘합니다. 처음에는 나를 보호하는 갑옷처럼 느껴지지만 결국은 나를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무거운 족쇄가 되어 내 인생의 배를 가라앉히고 맙니다. 시니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지금 우리는 여전히 너무 많은 것을 내 배 안에 싣고 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자식들의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나 평생 쌓아온 사회적 지위를 놓지 않으려는 욕심들이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장자는 우리가 이 무거운 짐들을 하나씩 강물에 던져버려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고 믿는 그 마음을 놓는다고 해서 내 인생이 침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배는 가벼워져서 더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내 배를 가라앉히고 있는 그 밧줄은 무엇인가요? 그것을 놓아주는 순간, 비로소 여러분은 그 어떤 갈등 속에서도 평온을 유지하는 빈 배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비움을 통과했다면, 이제 우리는 장자가 말하는 진정한 노님, 즉 소요유의 경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장자의 첫 장인 소요유에는 붕이라고 불리는 상상 속의 거대한 새가 등장합니다. 이 새는 날개 길이가 몇천 리나 되어 한 번 날개를 치며 비상하면 하늘을 온통 뒤덮는 구름과 같다고 전해집니다. 이 거대한 새는 9만리 높은 하늘 위로 솟구쳐 올라서야 비로소 남쪽 바다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지상에 머물던 작은 참새들과 매미들은 이 모습을 보며 비웃습니다. 그저 나무 위로 몇 미터만 날아올라도 충분한데 무엇하러 그 고생을 하며 저 높은 곳까지 가느냐고 말이죠. 하지만 장자가 이 거대한 새를 통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한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지상에서 아등바등 살아가는 우리의 시선은 늘 눈앞의 작은 장애물에 가로막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땅 위에서 걷다 보면 발밑에 작은 돌부리 하나가 나를 넘어뜨리는 거대한 산처럼 느껴지고 가시덤불 하나가 내 앞길을 영영 막아버릴 장벽처럼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9만리 상공까지 날아오른 붕새의 눈으로 내려다본 세상은 전혀 다릅니다. 그토록 험난해 보이던 산맥은 부드러운 곡선이 되고 거칠게 소용돌이치던 강물은 한 줄기 가느다란 띠처럼 보일 뿐입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집착한다는 것은 결국 시야가 좁아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집착은 우리를 쓸모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으로 몰아넣습니다. 장자는 여기서 쓸모없음의 쓸모라는 놀라운 가르침을 건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제목으로 쓰일 만큼 곧게 뻗은 나무만을 귀하게 여기지만 장자는 뒤틀리고 구부러져서 목수가 거들떠보지도 않는 나무에 주목했습니다. 그 나무는 쓸모가 없었기에 베어지지 않았고 덕분에 수천 년을 살아남아 수많은 생명에게 커다란 그늘을 내어주는 거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남들에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집착,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생산적이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시니어 여러분, 이제는 내가 무언가가 되어야 한다는
그 마지막 집착마저 내려놓고 아무런 걸림돌 없이 거니는 소유유의 마음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지금 나를 괴롭히는 건강 문제나 자녀와의 갈등, 금전적인 아쉬움들을 잠시 마음의 눈을 높이 들어 붕새처럼 내려다 보십시오. 긴 인생이라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보면 이 모든 일은 잠시 머물다 가는 구름 한 점에 불과합니다. 내가 나를 증명하려 애쓰지 않을 때 비로소 나이 들미 주는 최고의 선물인 진정한 자유가 시작됩니다. 높이 날아오르십시오. 그리고 멀리 보십시오. 집착이라는 이름의 중력이 여러분의 날개를 더 이상 붙잡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주해야 할 장자의 지혜는 그 유명한 나비의 꿈, 즉 호접지몽에 담긴 경계의 허물입니다. 어느 날 장자는 꿈속에서 나비가 되어 꽃 사이를 즐겁게 날아다녔습니다. 자신이 장자라는 사실조차 잊은 채 오직 나비로서의 기쁨에 흠뻑 젖어 있었지요. 그러다 문득 잠에서 깨어보니 자신은 다시 인간 장자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이때 장자는 생각합니다. 내가 나비가 된 꿈을 꾼 것인가? 아니면 지금의 이 내가 사실은 나비가 꾸고 있는 꿈 속의 인물인 것인가?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그토록 매달리는 이 현실의 모습이 과연 절대적으로 고정된 진실인가 하고 말이죠. 사실 우리를 괴롭히는 대부분의 집착은 편가르기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경계를 세웁니다. 성공과 실패를 나누고 부유함과 가난함을 나누며 건강함과 병듦을 나눕니다. 그리고는 어떻게든 성공한 쪽, 더 나은 쪽에 서기 위해 필사적으로 매달립니다. 하지만 장자의 눈으로 보면 나비와 인간이 다르지 않듯 우리가 그토록 나누고 비교하던 가치들도 결국은 커다란 생명의 흐름 안에서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시니어의 길을 걷고 있는 지금 우리를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은 바로 예전에 빛나던 나와 기력이 쇠해진 지금의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며 그 경계에서 서성이는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장자는 말합니다. 삶이 있으면 죽음이 있고 채워짐이 있으면 비워짐이 있는 것이 자연의 당연한 순리라고요. 계절이 바뀌듯 우리 인생의 계절이 변하는 것일 뿐 그 어떤 순간도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나는 항상 이래야만 한다는 고정된 이미지에 집착할 때 괴로움은 시작됩니다. 하지만 나비도 되었다가 장자도 되는 그 유연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면 그것은 잠시 쉬어가는 나비의 시간이 된 것이고 삶의 환경이 바뀌었다면 새로운 숲을 탐험하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만물은 하나로 흐르고 있으며 그 흐름에 몸을 맡기는 순간 나라는 좁은 울타리는 사라지고 우주 전체가 내 집이 됩니다. 집착이 자유를 막는 방식은 결국 이것 아니면 안 된다는 고집에 있습니다. 그러나 장자는 이것일 수도 있고 저것일 수도 있다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우리에게 열어줍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자식도, 내 맘 같지 않은 세상도 그저 저마다의 길을 가는 생명의 모습일 뿐입니다. 이제 그만 미워하고 그만 원망하며 스스로를 쥐어짜던 손을 놓으십시오. 모든 존재가 제자리에서 나름의 이유로 빛나고 있음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타인과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진 진정한 어른의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경계가 사라진 자리에는 오직 깊고 푸른 평온만이 남을 것입니다. 긴 시간 동안 장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함께 걸어오신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오늘의 여정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어떠셨나요?
마음속에 꽉 차 있던 무거운 돌덩이들이 조금은 가벼워진 기분이 드시는지요? 사실 우리가 오늘 나눈 이야기들은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지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슴으로 느끼고 매일의 삶 속에서 내쉬는 호흡처럼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야 하는 지혜입니다. 장자가 우리에게 건넨 비움과 자유의 메시지는 결국 우리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어떻게 가장 평온하고 아름답게 채워갈 것인가에 대한 따뜻한 답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평생을 무언가를 더하기 위해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더 많은 재산, 더 높은 명예, 더 완벽해 보이는 가정. 하지만 인생의 황혼에 서서 가만히 돌이켜보니 진정한 행복은 더하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것에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꽉 쥔 손을 펴지 않으면 새로운 것을 잡을 수 없듯이 우리 마음을 옥죄고 있던 집착을 놓아주지 않으면 진정한 평화는 결코 우리 안으로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문득 화가 치밀거나 지나온 세월이 후회스러워 마음이 무거워질 때마다 오늘의 빈 배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 지금 내 배가 너무 무겁구나. 잠시 짐을 내려놓아야겠구나라고 스스로에게 나직이 속삭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니어라는 계절은 결코 무언가가 시들어가는 쓸쓸한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껍데기들을 하나씩 벗어던지고 가장 순수한 나 자신으로 돌아가는 귀한 수확의 계절입니다. 붕새처럼 높이 날아올라 세상을 너그럽게 바라보고 나비처럼 유연하게 변화를 받아들이는 여러분의 모습은 그 자체로 이미 깊은 울림을 주는 하나의 철학이자 예술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기대에 나를 맞추기 위해 혹은 이미 지나간 과거의 그림자에 붙들려 오늘을 희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어떤 수식어가 없어도 존재하는 그 자체만으로 이미 충분히 완벽하고 귀한 분들입니다. 이제 조용히 눈을 뜨셔도 좋습니다. 아니면 이 평온한 기운을 그대로 간직한 채 잠시 더 명상에 머무르셔도 좋습니다. 오늘 밤은 부디 어깨에 들어간 힘을 빼고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자세로 스스로를 토닥여 주십시오. 그동안 참 잘 살았다. 정말 고생 많았다라고 말이죠. 여러분의 마음이 장자의 소유유처럼 끝없이 넓어지고 그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유를 얻으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따뜻한 마음, 철학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평안하십시오.